네, 1시 10분 향하고 있습니다. 시사본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김정희 님께서 지난주 금요일에 황정민의 뮤직쇼에 나오셨던 것을 듣고 처음 찾아왔습니다. 시사를 잘 아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시사본부를 들으면 도움이 되겠죠. 저희 시사본부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패널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들으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것 제가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교 전쟁입니다. 우리나라 둘러싼 치열한 외교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분석하는 코너인데요. 외교부 전략기획관 지내신 가톨릭 국제학부의 마상현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대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수 있을지 이게 11월에 결정이 되죠. 11월 3일 선거입니다. 11월 초네요. 네네. 근데 그 전에 북미 정상회담 3차가 열릴 수 있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궁금한데요. 예. 우리 문 대통령께서 6월 30일에 네. 그 EU와의 이제 화상 정상회의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의지를 이제 표명을 하신 거가 있고요. 또 네. 이제 그것을 청와대에서 다시 이제 재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이제 지금 그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이제 우리 정부의 이제 상당히 중요한 지금 정책 방향으로 지금 방점이 찍혔고. 네. 그 청와대 얘기에 따르면 그 미국 특히 이제 백악관에서도 어느 정도 그 이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글쎄 뭐 실제로 그게 가능할지 아무래도 좀 어려울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여러 시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있으면은 좀 직접적으로 좀 막 확인하고 묻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문 대통령이 제안한 그 이유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제안했다고 보세요? 그동안 그 하노이 이제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네. 그 남북 관계도 그렇고 또 북미 관계도 그렇고 사실상 큰 진전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예.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북한이 지난달에 특히 6월달에 그 대남 공세를 강화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네. 이걸 그냥 놔뒀다가는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고 나서 그 혹시 이제 북한이 협상력 제고 차원이겠지만은 더 강한 도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남북 관계뿐만이 아니라 북미 관계 그리고 한반도 전반에 있어서의 그동안 추진해왔던 그런 정책의 그 효과가 사실상 제로가 돼버리는 네. 그런 상황이 이제 예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상황을 일단은 그 미연에 막을 방안이 일단 필요했고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한반도 상황을 둘러싼 대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네.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남북 간의 대화도 물론이지만 북한이 또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북미 간의 대화도 이제 이거를 재개할 수 있는 그런 네. 그 여건을 좀 마련할 필요를 좀 강하게 느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말 사이에 대대적인 외교 안보 라인의 교체가 네. 있었습니다. 저는 이 특보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특보 라인이요. 네. 네. 아니 이 발표. 발표된 거 지명 전체. 특보를 딱 보고 나서 깜짝 놀란 그 게. 특보요. 예. 예. 정의용 외교안보 특보를 말씀드리는 게 예. 아니고요. 예. 뭐 전반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다 지명자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또 임종석 정의용 외교안보 특보. 어떻게 보세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서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에서 이제 잔뼈가 굵으신 분이고 네. 또 대북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이제 맡았던 분이시죠. 또 박지원 신임 이제 국정원장 경우에는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대북 접촉을 이제 사실상 맡았던 핵심 인물이고. 또 이인영 전 의원 이제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또 그 상당히 진보적인 그런 그 입장에서 이제 대북 관계를 또 이제 우리 외교 문제를 이제 그 천착을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 세 분의 라인업을 보게 되면은 그 북한과의 관계를 좀 전향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는구나. 예. 하는 걸 일단 아마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너무 이제 북한만 의식한 그런 인사 아니겠느냐. 뭐 이런 사실 그 우려도 이제 섞여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서훈 실장님이나 그 통일부 장관 그리고 이제 신임 국정원장이 뭐 좀 지나치게 그 대북 정책과 관련된 그런 이력들을 쌓아오신 또는 거기에 대한 강력한 그런 의지를 표명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 뭐 이렇게 이상하지는 않은데요. 또 좀 그 주의해서 좀 봐야 될 거는 그 서훈 실장이 그 이제 임명된 직후에 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거기 중에 보면은 뭐 담대한 그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담대하게 하고 그러나 신중하게 이제 그 우리 외교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거기에 이제 붙여서 하는 얘기가 우리의 우방 특히 이제 미국과의 긴밀한 그 소통을 더욱더 이제 중요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보는 그 견지에서는 이게 이제 이번 그 안보라인의 인사가 그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그 시그널을 분명히 담고 있지만 기존에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가 취해왔던 북미 관계 또 그 남북 관계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겠다라는 그 기본 틀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인물 교체에 대해서 뭐 총평을 미국 쪽에서 본다 그러면은 좀 아무래도 이제 우려를 아마 좀 할 것 같아요. 이제 북한만을 너무 본 인사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또 이제 살펴보게 되면 꼭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이제 서훈 신임 안보실장 경우에는 국정원에 있으면서 사실은 미국과 상당히 그 미국 쪽 그 아무래도 이제 정보 라인이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긴밀한 소통을 해왔던 걸로 좀 알려져 있고요. 애초에 그 남북 정상회담 발표하고 했을 때 이런 것들 미국 가가지고 바로 그렇죠.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이제 정보 라인은 아무래도 이제 물 밑에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미국과의 뭐 접촉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뭐 언론에 나타난다거나 대외적으로 공개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특히 이제 스티븐 비건 그 국무부 부장관과도 상당히 그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고요. 서훈 실장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서훈 실장이 이제 그 키를 잡은 외교안보 팀이 뭐 지나치게 이제 대북 일변도로 갈 거다 하는 그 우려는 조금은 그 섣부른 걱정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곡하게 말씀하신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비건 그 미 국무부 부장관 또 대북 특별대표가 내일 와요. 그렇습니다. 이건 원래 예정된 일정은 아니었죠. 글쎄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뭐 지난주부터 이제 그 방문이 이제 언론에 이제 오르내렸던 걸로 봐가지고는 뭐 급히 됐던 건지 아니면은 뭐 지난번에 이도훈 본부장께서 이제 워싱턴 같은 거는 이제 사전에 예정이 돼 있었던 거라고 그러는데요. 뭐 이번 거는 뭐 이도훈 본부장 그 워싱턴 같은 거에 비해서는 좀 빨리 결정이 됐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감은 있습니다. 네, 서로 간에 이제 뭐 상견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신임 그 인사들하고 북미 정상회담은 이 실무 진행 논의까지 갈까요? 글쎄 그 지난 6월 29일이죠. 그 저먼 마셜 펀드라는 그 미국 내에 있는 띵탱크 비슷한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화상회의를 하면서 비건 부장관이 그 얘기를 잠깐 했던 모양이에요. 그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라든지 아니면 시간이 좀 촉박한 문제 이런 걸 좀 지적을 하면서 그 미국 대선 이전에 그 북미 정상회담이 좀 개최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그 의견을 일단은 좀 피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뭐 그 지난 토요일이죠. 그 북한의 이제 그 최선희 외무성 부부장이 뭐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그걸 봐서는 북한이 지금 선뜻 뭐 우리의 북미 정상회담 뭐 일종의 그 제안이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뭐 흔쾌하게 잘 됐다라고 박수치고 지금 나오는 분위기는 좀 아니어서 네. 조금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 전망이. 이런 상황에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세를 뒤집기 위해서 10월에 이벤트를 추진할 수 있겠다. 네네. 이 10월의 이벤트가 북미 정상회담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10월, 뭐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그러고 10월에 뭐 깜짝 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그런 얘기가 지금 워싱턴에서는 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재선의 전망이 점점 어두워지는 네. 상황 속에서 뭔가 좀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그럴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럼 그게 뭘까 했을 때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한번 만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제 그 일종의 추측이 되겠죠. 깜짝 이벤트는 성사되기 힘든 것들 그리고 양쪽에서 상당히 강경한 발언들이 막 오고 가다가 갑자기 막 깜짝 만나게 되면 극대화될 수 있잖아요. 그 이벤트라는 그렇죠. 게 예. 서프라이즈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솔직히 북한에서 나오는 입장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강경하잖아요. 안 된다. 만날 이유가 없다. 네, 북한의 그 앞서 말씀드린 최선희 부상의 그 담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아연하다, 네. 뭐 좀 공상가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특히 이제 그 자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 그 예민한 문제 그리고 자신들의 그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전략적인 굉장히 장기적이고 그런 전략적 계산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그 정치적인 국내 정치적인 계산하에서 뭐 이벤트성으로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은 좀 받아들일 수 없다. 네. 뭐 이런 그 내용을 그 담화가 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그 기존에 북한이 지금까지 취해왔던 하노이 결렬 이후에 취해왔던 입장을 일단은 버리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때 뭐 기존에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던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온다면 뭐 그때는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할 그 뭐랄까요 그 의지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그 트럼프의 대통령 재선을 위한 뭐랄까요 그 옆에서의 쇼로서 들러리로서 우리 뭐 그 북한이 거기에 나서고 싶지는 않다 뭐 이런 의사를 표명한 걸 일단 보입니다. 복귀에 보면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거기서 4개항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4개항에 뭐가 합의가 됐는지 기억도 못할 정도로 그건 이행이 제대로 안 됐어요. 네. 계속 지금 비핵화만 지금 앞장서서 얘기를 했을 뿐이었고 결국엔 또 하노이는 결렬되고 말았고 이거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북한 입장에서는 만약에 미국 정상을 만난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실마리라든가 새로운 해법 같은 게 주지 않으면은 만나기가 쉽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좀 길게 보면은 그 싱가포르 회담은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선언을 했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건 의미가 나름대로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그 원칙적으로 선언된 바를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 하는 거에 있어서 아직까지 이제 진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을 둘러쌌던 전후의 그 협상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그 계속되고 있는 거다. 큰 틀에서 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지금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제 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것에 임하느냐 북한이 안 하느냐 문제도 그 북한 입장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를 협상을 통해서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도 걱정인 것은 트럼프가 재선의 여지가 지금 불투명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대선 전에 합의를 했을 때 그게 이행에 옮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그것도 아마 북한이 굉장히 그 심각하게 고려를 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앞에서 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대선을 전후해서 네. 북한이 어떤 뭐 그 좀 심각한 도발을 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뭐 트럼프가 재선을 하건 아니면 새로운 미국의 행정부가 출범을 하건 그 북미 회담의 그 전망 자체가 이제 흔들리는 이런 상황을 막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해 보이고요. 예.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대화가 진전이 된다면 더욱더 좋은 거고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대화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그 관심보다는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얻겠다라는 데 더욱더 지금 강한 그 의지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와서 대화만 해라라는 것은 별로 구미가 당기지 않는 그런 걸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글쎄요.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자신의 재선에 도움이 되는 역할이라면 뭐든지 할 것 같고 또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경제도 어렵고 제재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그걸 돌파할 무슨 방안을 찾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우리로서는 한반도의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대화가 좀 그 희망적으로 본다면 대화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상당히 그 진전된 그 합의가 나오고 그것이 이행이 된다면 아마 뭐 그 미국 대선 이후에도 그것이 네. 진전될 가능성이 뭐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고요. 우리 정부가 아마 그것을 이제 희망하고 이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외교전쟁 가톨릭대 국제학부 마상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